실전 86강 경매 기입 등기 이전과 이후 임차권 등기 설정과 그 분석 기법입니다. 아마 이제 이 경매 신청에 의한 경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경매 신청에 의한 경매 기입 등기가 됩니다. 경매 기입 등기 되었을 경우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고 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난 85강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요.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후, 즉 경매 신청이 기입 등기 뭡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죠, 그죠?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뭘 움직여야 되지? 그러니까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지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그자가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더욱더 예의주시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아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에 또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그런 경매 사례인데 현재 이게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그런 물건을 제가 유형인데 그 빌라인데 말이죠.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지어진 빌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투자하실 적에 특히 2층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좀 조심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제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2023년 오늘이 5월 며칠인가요? 5월 26일인가요? 네, 5월 26일 현재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네, 자, 오늘이 86강이고요. 2023년 5월 26일입니다.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이죠. 그죠? 네. 불타는 금요일이고, 여기 나온 아마 제가 지난 85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임차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그거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원 경매 뭐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딱딱 잡으면 끝난다는 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1번 뭐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뭐냐면 이제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 해가지고요. 그런 사례를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례죠. 사례인데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뭐냐면요. 일단은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태됐단 말이죠.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어요.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어. 이 사람마다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대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 해서 이게 대법원 2005다 33,039호 판결에 의해서 나와 있다. 그러면 제가 또 85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이 사건과 반대 해석을 하면요.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하였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당연히 배당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이랬을 적에 어떻게 한다? 그 임차인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꼬로만 임차인들은요, 집주인하고 짜고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리 신고만 달랑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완전히 낙찰자는 그때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100% 완전 독박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사례돼 가지고 이제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또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에요. 2024경인데 10만 8,339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엄청 많이 유찰돼 버렸어요. 정말로 이야, 이게 진짜 유찰 많이 됐죠, 그죠? 보세요. 어유, 그 기일 현황 보세요. 기일 현황 보시게 되면은 이거 뭐 벌써 뭐 몇 차입니까? 이 보시니까 1차가 작년에 시작했네. 작년에 2021년 5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1억 6천만 원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계속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13차에 가서 누가 송모 씨라는 분이 1,510만 원에 썼다가 대감납부를 빡 안 해버렸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입찰 받은 거 한 돈 100만 원 되니까, 그건 돈 100만 원,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돈 100만 원 돈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돈이 아니에요? 돈이지. 땅 파봐야 10원짜리 하나 나오는가. 그죠? 우리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대감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요, 재매각 같은 경우는 직전 기일날 금액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저감, 깎지 않고. 근데 또 보니까 유찰됐네. 유찰되고, 이거, 현재 2023년 6월 28일 해가지고요, 703만 6천 원에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요런, 지금 위로 잠깐 올라가 보니까 말이죠. 특히, 다세대 빌라입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요. 2층 딱 나와 있다면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말이에요. 강서구 화곡동 351에 16 나와 있거든요. 16 나와 있는데, 위에다 제가 뭘 안 적어 놨습니까? 건생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했다. 예. 또 보니까 이게 물건이, 그 건축물 관리 대상을 보게 되면요. 위법 건축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이게 무슨 건축법 제80조 제5항 나와 있죠. 일단 요거 메모하십시오. 건축법 제80조 제5항입니다. 이게 또,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막연하지만 그전에는 5회만 납부하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이제는 뭐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집을 지을지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 짓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준공검사 떨어진 상태에서 앞에다 무슨 알루미늄 샤시 이런 거 대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또 위법 건축물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관할 지자체에 딱 들켜버렸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5번만 위행강제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거 완전히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그냥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건축법 제80조 제5항인데요. 2019년 4월 23일 날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5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말이죠. 그냥 시행될 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법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겠네. 딱 준비해놨잖아요. 보세요.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건축법 제80조입니다.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5항이지요. 이게 보니까 앞에 거 모르겠고요. 빨간 거 해가지고요.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한대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환장해버려 봐가지고. 그러니까 요 2015년 8월 11일 날 때 개정될 적에는요. 5회 이렇게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건축법 제80조 제5항을, 요때 2015년도 8월 11일 개정된 당시에 5항을 보시게 되면 5회 나와 있어요. 5회 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9년 4월 23일자 딸깍 법이 개정되면서 말이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거야. 그래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제 딱 보니까, 이거 위법 건축물입니다. 이랬을 때 건축물 관리 대상을 보면 분명히 뭐가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날짜를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4월 23일. 왜 제가 이 날짜를 기억하시자 그러면은 2019년 4월 23일 이전이면, 즉 2019년 4월 22일까지는 어떻게 일단 5회 할애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2019년 4월 23일 날 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그러면 이때는 무한정이야, 그냥.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가지고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빌라를 하나 낙찰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위법 건축물이야. 근데 보니까 말이지. 이게 보니까 위법 건축물인데 이게 이제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관할 지자체에서 이거 빨리 뜯어 원상복구해.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뜯을 때까지 계속 그냥 물론 이게 이제 양성화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4월 23일 요걸 기억하셔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요, 건축물 관리 대상을 보자, 그죠? 2019년 4월 23일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요걸 살포시 찍어버리고, 이 물건의 건축물 관리 대상 나와 있죠. 2019년 4월 23일이죠. 2019년 4월 23일인데, 어이구, 보니까 보세요. 건축물 관리 대상 보니까 뭡니까? 이게 뭐 노랗게 해가지고 뭐 위반 건축물 돼 있어요. 그죠? 위반 건축물 돼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자. 뭐가 도대체 위반됐냐, 이거지.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쓰면은, 표시 안 되네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다시 조정할게요. 조금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건축가 해가지고. 저는 이 날짜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2019년, 아까 4월 23일입니까? 4월 23일이죠. 그죠? 4월 23일 이전이다. 근데 이게 이전이잖아요. 2017년이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아마 오해 안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 물건지가 강서구니까 강서구청에다가 문의를 건축가에도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때 해가지고 이게 돌통이 났으니까 위반 건축물로 표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행강제금은 얼마로 물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어쨌든 건축물 관리 대상상에 보는 게 위반 건축물로 어쩌고 표시됐다 그러면요. 요거 봐라. 2019년 4월 23일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 해가지고 따라서 오해 아니면 또 그 이상의 어떤 계속 그냥 뭐 시정될 때까지 그냥 매년 그냥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 말이죠. 또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 관리 대상이고요. 자, 또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말씀 단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냐면요. 이게 어쨌든 특히 2층이다. 어떤 경우 6층, 2층 하는데 6층도 있어요. 6층 이런 게 경매가 나왔다더라. 그러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당히 좀 조심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본건 1차 감정 가격이 보시면은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차 감정 가격이 1억 6천만 원. 이건 누가 경매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아마 임차인이 경매 집어넣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임차인인데 이분이 임차권 넘기도 하고 또 강제경매 신청도 했잖아요. 그죠? 얼마 1억 5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깡통 같아요. 깡통주택. 그래서 1억 5천만 원인데 깡통도 깡통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요거 주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필기가 가능하시다면요. 이 화곡동 351에 16 요걸 한번 메모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곡동 351에 16 요거 메모하셔가지고요. 이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 351에 16 2203호입니다. 351에 16 203호죠. 그죠? 2203호예요. 우리 그 경매 투자뿐만 아니고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말이죠. 이건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단지 겉만 멀끔하게 생겼거든요. 깔끔해. 주차 100% 되고 말이죠. 아주 좋아. 그냥 들어가 살았어. 나중에 말이야, 이거 방에 안 빠져버리네? 그럼 집주인한테 보상금 줘. 니 뺏어 나가라. 그럼 임차인이 열받아가지고 경매지 이랬듯이 이것도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거든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거예요. 경매 신청했는데 이놈에게 막 낙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환장해버리지, 임차인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든 임차인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뭔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게 강서구 화곡동 해가지고요. 351 16인데 이걸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놨습니다. 잠깐만요. 강서구 이게 먼저 이 홈페이지는 이제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고요. 하고요. 강서구 화곡동 351 16 본건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화면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다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메뉴에 보시니까 1사 편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들 아시죠? 물건지 서울이니까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건지가 어디요? 대구면 대구 요걸 딱딱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강원도다면 강원도 요걸 클릭하면요.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요. 제주도 요 클릭하면 또 밑에 안 보이는구나. 부산이면 또 부산 이쪽으로 해가 또 클릭하면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게 서울이니까 이미 이걸 제가 주소를 입력을 해놨어요. 해놨다 보니까 여기 화곡동 351에 16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지 위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요, 요거
이 건축물 정보를 우리는 203호니까 203호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건축물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렇듯이 밑에 대지 위치가 나와요. 화곡동 351-16. 그럼 화곡동 351-16을 요걸 딱 클릭하자 이겠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딱 클릭되거든요. 클릭하면 또 보다 많은 페이지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건이 2층이라고 그랬죠. 자, 2층입니다. 2층인데 이거 화면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2층인데 네,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 2층이에요. 2층이죠. 우측으로 쭉 넘어갑니다. 두두두두두 넘어가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이고야, 제2종 건생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게 이제 강서구에 들켰어. 들켜가지고, 이 위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한마디 불법 개조해서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행강경, 이게 설사 이거 내가 낙찰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 강서구청에다 직접 입찰하시기 전에 전화 한 통 해보시라니까 요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대단히 친절하시다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정말로 친절합니다. 건축가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뭐 2종 건생인데, 이거 실제 보면 안에 방 뭐 3칸 넣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게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내 낙찰 받으면 되나요? 막 그래서, 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 말 그대로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주거용 이 사실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없애야지만 이게 이행강제는 부과 안 된다.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이걸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하나 전세 놔야지. 그죠? 전세 놓는다 그러면 요즘 그 전세에 따른 뭡니까? 전세는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 이게 뭐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요. 세입자들이 자기네들 2억 3억 그걸 현찰 다 들고 와서 집주인한테 주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거의가 다 대출을 다 뽑아버려요. 대출. 대출을 뽑는데 봐가지고 건생이다 그러면 대출 안 나와요. 대출 안 나온다니까 봐가지고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요 낙찰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임대해야지. 근데 봐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면 방에 안 빠진다니까. 방에 안 빠져. 또 하나 더 요즘 또 뭐냐면요. 이게 뭐 요즘 하도 깡통주택이 말이 많아가지고요. 이 건 같은 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이 공동주택의 그 공시 가격이 하락돼 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 금액도 상당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게 되면은 이런 걸 함부로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일사편리죠, 그죠? 일사편리. 요건 이제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들 아시는데 제가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봐가지고 일사편리 해가지고요.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에요. 이거 그대로 치시면요. 이 사이트가 떠요. 뜨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런 식으로, 클릭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뭡니까, 이런, 물건이,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2층 조심하셔야 됩니다. 2층.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요, 맹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매각 물건 맹세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나 모르겠네요. 이게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밑에 쭉 보면요.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집합건축물 관리 대상상 2종 건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 이런 거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관리 대상을 보시더라도 이게 2종 근린 생활 시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 아니십니까? 그죠? 부동산 뭐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그것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건축가에서는 나와 있죠. 2017년 8월 8일자에 확 위반 건축물이라 이거지. 근린 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어. 이렇게 나요. 이건 아마 그 전에 입찰하셨던 분이 아마도 그분도 그걸 아시고 이거 100만 원 떡 사먹은 좀 비싸해가지고 이제 대금 납부를 포기를 하신 듯 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고 뭐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아요. 2층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뭡니까, 건축물 관리 대상을 보게 되면요, 한의원, 한의원으로 표시가 많이 됐더라고. 근데 현장 가보면 뿌듯해서 방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본건의 전경 내부가 보니까 허별배 내부 구조도 보시죠. 보세요. 보니까 이거 보면은 좀 확대해야 될까요? 네.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공부상 사무소 현황 주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무상 사무소 현황 주택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아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특히 아이고 보면요 전용 면적이 몇 평입니까? 하고 봐가지고 몇 평에 봐가지고 이제 이게 25.68 해가지고 한 채 10평이 안 된다. 원룸이다 원룸 그죠? 원룸이니까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요.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낙찰 받아가지고 그럼 좋다 이게 건설을 하는데 원상 복구한다 이제 원상 복구하고 그 임차인을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원래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하는 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임차인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되죠. 나 재택근무하고 있대, 재택근무. 재택근무 하니까, 자기 집에다 사업자 등록, 이 본건 같은 게 203호니까 203호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일단 봐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그것도 이제 건생이니까 주거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상가 임차인으로서 어떤 지위가 확보될 수는 있을지언정 순수하게 어떤 주거용으로는 활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앙돼요. 앙돼. 네? 안 된다 보시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건도 보니까 이제 위반 건축물인데 다행히 이거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광서구청에서 알아가지고 이게 때리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도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이게 뭡니까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이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건도 2층이더라고. 지금 제가 이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직 덜통이 안 났어. 덜통이 안 났는데 괜히 유튜브상에 제가 떠들어가지고 말이지 덜통 나가지고 말이지 2층 전체를 확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로 빡 잡혀버리면 제가 나름대로 항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 현재 이제 이거는 어차피 덜통 났잖아요, 이 사건은 그죠? 덜통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딱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덜통이 안 났더라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상상에 위반 건축물로 딱 노랗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표시는 안 돼 있다. 그런데 어쨌든 건축물 관리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특히 이제 보실 적에 2층이다. 어떤 경우 6층 여기는 6층인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6층이 보면은 6층이 나와 있잖아요. 6층은 다행히도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동주택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 보면 공동주택 아니고 그냥 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 반드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경매 기입된 길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입니다. 이게 보니까 부산 서부 지원 사건인데요. 2022 타경에 10만 5천 대 30호.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화면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여기 보면 현재 이것도 이제 경매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2차 해가지고 6월 27일 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기일이 잡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것도 이제 이건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이제 경매 진행 중인데. 이거는 위반 건축물로는 등재가 안 되겠죠. 잠깐만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방송할 적에 이게 당사자들이 들었을 때 좀 불리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집합 건축물인데 보니까 위반 건축물은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는데 또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뭐냐면요. 하단 사하고 하단동 617-4 아람빌리지 101동 506호 한번 눌러보죠. 봐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부산이잖아요. 그죠?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에서 사하고 또 뭐가 엉뚱하게 떠버렸네. 사하구 하단동에 617-4
해가지고 검색을 딱 해보자 이거죠. 검색을 하다 보면 막 서치에 사고 있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 정보 보자 이거죠. 하단동 여기 나와 있죠. 잠깐만요. 이게 하단동 61724 이게 대지 위치잖아요. 이걸 한번 딱 눌러보시죠 이거죠. 이걸 한번 눌러보자 이겁니다. 눌러보면 뭐가 나와 있겠네요. 본건이 506호니까 이것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청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01호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 대상 보면 201호 이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에 의하면요, 그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어떤 그 사용 용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본건이 6층이니까, 그죠? 6층인데 보니까 업무시설, 오피스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층 같은 경우 보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업무시설, 이제 본건은 오피스텔을 쓰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시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넘어왔어요. 잠깐만요. 네.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인가 반드시 여러분도 활용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말이지요. 임차인이라는 분이 떡하니 계시네요. 이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8천만 원 돼 있네요. 8천만 원 돼 있고 여기가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잠깐만 화면을 또 좀 조정을 해드릴게요. 화면이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요. 조금 더 올립니다. 네,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우리는요, 주택임차권 등기했다고 그러니까 주택임차권 등기, 이거는 이제 2016년 4월 22일 날 해가지고, 이게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지. 업무용인데 오피스텔이다, 이게. 근데 전입신고했으면은 주거용이잖아요. 그죠? 오피스텔도 업무용이고 주거용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위법한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이제 만약에 우리 이런 물건 입찰 안 됐을 때는 뭐 물어봐요. 봐가지고, 여기 물건지가 사하구니까 사하구청에다 물어보시라니까 말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전입신고했다고 뭐 전입신고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8천만 원인데 이 건 같은 경우 임차인 이모 씨라는 분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밑에 또 이모 씨,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2021년이잖아요. 그죠? 2021년 10월 달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면요, 이 건에 있어서 2021년 4월 28일자 이 압류가 하나 소멸 기준 걸리는데 그 뒤니까 대항력 없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아버려요. 근데 보니 8천만 원이 있더라. 이모 씨 이분이 그 강제금 신청한 거란 말이죠. 그죠? 강제금 신청을 하였다더라. 근데 8천만 원이더라.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근본에 보니까 7,360만 원 잡혀 있잖아요. 2차 가격이. 2차 가격이 7,360만 원인데 어쨌든 이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 8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기일에 1차를 들어간다 했을 때 7,370만 원을 쓸까? 7,380만 원을 쓸까? 이런 막대 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이 1차적인 취득원가 얼마다? 8천만 원 플러스 알파 이게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잡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 물건은 어쨌든 8,300만 원, 둘러치나 매치나 8,300만 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예를 들어가지고 7,360만 원인데, 그럼 좋다 이거죠. 근본에 보니까 7,500 정도 낙찰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경매 비용 300만 원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얼마 받습니까? 7,200만 원 받잖아요. 그죠? 7,200만 원 받는데 그럼 낙찰자 800만 원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8천만 원 전세금 다 받아간다고. 그러면 7,500에다가 8천만 원 인수하니까 7,500 플러스 8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3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이 물건은 1차 치료관가 8,300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7,361만 2,300원을 쓸까 말까.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뭐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니까.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된다니까. 법원 경매 뭐 부동산이 대충 끌렁패들 대충,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봐가지고. 법원 경매는요, 제 생각인데, 정말로, 이건 이제 맨날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얼치기, 설치기들이 덤벼드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니까 또 이게 하나 딱 걸려요. 뭐냐면요, 저는 항상 이런 게 보입니다. 뭐냐면 이게 압류해가지고요, 압류. 예. 이게 뭐
체납 추락과 이 보니까 이게 저기 세무서 같기도 해. 세무서 등기부등본 한번 보죠. 2021년 4월 8일 날인 게 돼 있는데 2021년 4월 28일이네, 그죠? 압류해가지고요. 서부산 세무서에서 압류가 달아버렸네. 예. 세무서 같은 국세잖아요, 국세. 국세가 특히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통상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지방세 같은 경우 세액이, 체납된 세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체납된 세액이 좀 상당히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이런 경우 봐가지고 때로는 이 낙찰자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이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이게 국세다 그러면은 체납된 세액과 체납된 세액하고요, 세금 종류 있잖아요.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있고 단지 뭐 이게 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권인데 8천만 원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 다 못 받게 되면은 매수인이 어떻게 자네건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런 시절 때문에 이건 극히 이런 거 안 적어줘도 우리 안단 말이지. 맞잖아요. 이런 거 표시 안 해도 안다고.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는 체납된 세액하고 세목이 이건 법원에서 저 또 이런 이야기는 또 서울서 열받아요. 왜냐면은 담당자 경매계 보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있잖아요. 그죠?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보면은 뭐 서부산 세무서에서 교부 청구를 했다고. 그 교부 청구한 내용을 매각 물건 명세서당에 표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목하니까 뭐 양도세냐 뭐냐 그거 하고 체납된 세액이 얼마나 체납된 세액만 표시해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표시 안 해주냐고? 그런 표시 해주면 안 됩니까? 봐가지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기관인 법원에다가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서 그런지 백날 질문해도 답변이 없더라고요. 답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해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세금요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도 전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뭐 개인정보라서 안 가르치신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 물건이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면 입찰자가 낙찰을 받는데 때로는 봐가지고 체납된 세액 때문에 낙찰자가 예상치 못하는 추가 어떤 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이거 벌써 이제 일부 방송을 마쳐야겠네요. 일부 방송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매 기입 등길 이전에 이건 청주 사건인데요. 청주 지방법원 사건인데 이건 2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